먹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박가순이님 어디 계세요? 여기요. 저기 있어요.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 될 만큼 뭔가 왜? 네, 목소리가 되게 더 귀여워졌다고 해야 되나? 사실 무슨 일 있으셨죠?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가수님 교정 지금 일주일차 됐나요? 네, 일주일차 됐습니다. 네, 일주일차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가수님이 더 예뻐지려고 했는데 일단 네. 발음이 좀 세서 사실 녹음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좀 청취자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먼저 양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에 등장하기 앞서서 제가 박가수님한테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줄이려고 노력하는 물질이 뭔지 아세요? 약간 단 거, 설탕 같은 거 아닐까요? 또 하나 있잖아요, 중요한 거. 소금. 그쵸. 네. 설탕과 소금을 다이어트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뭔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박가수님도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 거, 우리 여성분들의 단 거 좋아하죠. 좋아하죠. 줄이기가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실제로 더 적극적으로 줄이는 거는 설탕을 못 줄이니까 소금을 더 안 먹는 약간 저염식 있잖아요. 예. 그쪽에 저염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자체를 다이어트 시작하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줄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 언론이나 수많은 책에서 이제 소금의 해악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덜 짜게 먹어야 좋다, 뭐 저염식, 그리고 뭐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저염식 식단 뭐 이런 거 엄청 한때 프로 캠페인 같이 막 했었거든요. 네, 맞아. 특히나 약간 기사화가 이게 많았어요. 한국인들은 너무 짜게 먹는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좀 헤드라인이 많아가지고. 그쵸. 제가 봐도 그런 캠페인이나 언제 한 번은 공중파에서 동시에 KBS, MBC, SBS 한꺼번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소금 협회에서 잘못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뭔가 그렇게 네. 하는 것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소금 섭취량, 나트륨 섭취량에 굉장히 민감해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습득된 부분이고 특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트륨을 정말 피해야 할 적을 엄청 간주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박가수님 친구분들도 그런 분들 꽤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데 제 회사 동료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회사가 이제 공장 쪽이다 보니까 이제 식단이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다 좀 이제 인터넷 회사 게시판에서 올라와요. 너무 짜요. 영양사 분들은 뭐 건강 생활하시는 겁니까? 되게 약간 되게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너무 짜서 먹을 게 없다 이런 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이렇게 특히 이제 식사를 할 때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 여성분들이 너무 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급식 먹을 때나 회사 식당 먹을 때. 근데 저는 약간 웃긴 게 너무 달아요 하는 사람은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달아요는 안 하는 너무 짜요는 금방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스컴에서도 나트륨 우리 건강을 해치고 정말 다이어트에 방해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나트륨 자체가 정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나쁜 물질인가? 이거 되게 좋은 주제가 같아요. 왜냐면 PT 이런 거 받을 때도 트레이너 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국물류 먹지 말아라. 그쵸. 뭐 먹을 때 건더기만 먹어라. 국물은 좀 제발 피해라. 정말 이런 저도 말을 많이 얘기예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정말 완전히 적으로 막 간주하는 이건데 오늘 진짜 나트륨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박가수님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본격적으로 제 7회 나트륨은 무조건 나쁘다? 나트륨에 관한 오해와 진실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7회 나트륨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나트륨이 뭐냐? 네. 예, 우리
응화공 나오신 화공과 네, 나오신 그렇죠. 나트륨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의라고 함은 네. 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원소 기호 Na. 무기질이군요, 이게. 네, 그렇죠. 네.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고 네. 또 이제 하루의 섭취량이 좀 있어요. 네. 1000mg을 섭취해야 하는 우리 몸에 매우 필요한 무기질. 이 어. 말은 한마디로 이 정도 섭취를 안 하면 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좀 네. 안 좋다라는 그쵸. 거죠. 그럼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필수적인 무기질이네요, 사실은. 네, 그렇죠. 되게. 예. 그러면 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체내 삼투압 유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몇 퍼센트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 70%예요. 그쵸.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70%의 수분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농도를. 근데 이 몸속의 수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와 수분의 농도가 70%와 0.9% 이렇게 정확하게 농도 배율이 돼 있어야만 우리 몸에서 이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짠 음식을 만약에 먹게 되면은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게 돼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을 섭취해서 체내의 농도, 아까 말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분과 나트륨 농도를 해서 우리 몸을 항상 70%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남는 나트륨은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소금을 잘 안 먹게 돼서 소금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현기증이나 근육 경련 및 혼수 상태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나트륨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고, 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나트륨은 정리를 한다면 기능적으로 체내에서 혈액량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 그 다음에 소화 및 흡수 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생명 유지 활동에 없어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그렇죠. 될. 그럼요. 없어서는 중요한 물질. 네, 없어서라고 그랬나요? 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질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트륨을 우리가 보통 할 때 안 먹는 게 비만, 좋다고. 네, 다이어트 살 빠지려고 하는데 비만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나트륨이 비만에 정말 안 좋은 건지 어떤 네. 영향을 주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가수님 생각할 때 나트륨은 왜 우리가 나트륨 먹으면 살이 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할 때. 왜 국물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약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닐까요? 뭐요? 짠 거 먹으면 단기 땡기고. 어.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연쇄 효과라 해야 될까? 음. 그러니까 짠 거 먹으면 또 단 거 먹고 더 다른 거 더 땡기게 하니까 그걸 또 막으려고 짠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좋은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따 얘기해드릴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트륨 자체가 체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설탕과 달리 소금은 아까 말한 우리 응화공, 우리 화공과 나온 소금 자체는 나트륨이잖아요. 네. 그리고 소금은 NaCl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포도당이나 당이 들어있지 않아요. 소금 자체는. 그리고 소금 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혈당 지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게 되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트륨 자체가 지방으로 쌓이진 않습니다. 설탕과 달리. 짠 거 많이 먹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한 간접적인 부분 때문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2011년에 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영양 조사를 좀 했나 봐요. 그 결과 나트륨 섭취량과 짠 음식을 많이 먹은 게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왜 비만하고 좀 확률이 높은가? 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접적 원인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다른 걸 야기시키는. 그쵸. 그게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박가수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 단짠단짠한 유혹. 그러니까 단짠단짠. 소상태에서 3년이면 품으로 눕는다고. 바로 아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어떤 거죠? 그 유혹은 네. 바로 찬물에 손을 넣었다가 이제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 뜨거운 물의 온도가 실제보다 높게 느껴져요. 그쵸. 네, 그렇듯이 이제 짠 음식을 먹었다가 단 음식을 먹으면 단맛이 실제보다 더 강하고 너무나 자극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니까 네. 이제 이런 이제 단짠단짠 맛에 길들여지면 당을 많이 첨가한 음식도 별로 달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단 거, 더 네.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죠. 그쵸.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단 거 먹으면 짠 게 느껴지고 짠 거 먹으면 단 게 느껴지는 이 유혹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 원인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과식을 유발합니다. 어떻게 유발하나요? 먼저 짠 음식은 아까 직접적인 그 살찌우는 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네. 뇌, 뇌. 우리 뇌, 우리를 지배하는 브레인. 뇌, 브레인. 제가 이중 모음이 지금 잘 발음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 브레인이 그 보상과 쾌락의 중추를 네. 자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맛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서 본인의 평소 섭취량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과식을 유발시키는 간접적 원인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찌죠. 네, 그럼요. 실제 네. 필요량보다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 열량은 당연히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체지방과 우리 체중의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역시 간접적인 원인이 과식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세 번째는 또 뭐죠? 세 번째는 우리 전날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어떻게 되죠? 붓죠. 네, 얼굴이 붓죠. 그죠, 얼굴 붓잖아요. 네. 부종을 유발합니다. 부종. 그게 붓는 현상이군요. 부종이라는 네. 게 어떤 거죠? 정확하게 더? 이제 몸에 염분, 이제 소금 그런 염분이 많아지게 되면 네. 아까 삼투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서 수분이 축적이 되고 이게 신체를 붓게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물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 자연스럽게 또 체중이 증가하고 네. 그 체내 수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고 열량 소모도 당연히 또 이제 적어지겠죠. 네. 그러면 다이어트도 당연히 방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아유, 우리 발음 어려우신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원인, 네. 단짠의 유혹, 과식 유발, 이 부종 유발 때문에 나트륨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간접적 원인이지 직접적으로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비만보다도 사실은 더 옛날에 나트륨 자체 짜게 먹는 게 더 안 좋은 이유는 다른 이슈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더 힘든? 네, 더 어려운? 다른 합병증,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성인병에 굉장히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때문에 사실은 더 짠 걸 안 먹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음식을 짜게 먹으면 위점막을 손상시켜가지고 위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혈압. 이게 아주 나트륨 하면 대표 중에 고혈압. 네. 제가 영양협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네. 나트륨은 고혈압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합병증으로. 왜냐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그 나트륨 농도가 뒤처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삼투압 현상으로 세포에서 수분이 이제 혈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분이 이제 혈관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갑자기 수분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서 혈관 벽을 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형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만성적인 고혈압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 고혈압이 그 뇌출혈에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럼요. 뇌출혈도 영향이 있고, 어디서 이게 핏줄이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이제 고혈압 이 부분도 있고, 그 마지막으로 전 몰랐는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예, 요거는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돼 좀 찾아봤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역시 나트륨 섭취하게 되면 똑같아요. 체내 혈액량이 늘어나는 게 일단 문제예요. 그럼 우리 몸에 늘어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장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나트륨을. 물을 빼고 나트륨을 일단 빼려고. 네. 네. 근데 혈액 중에 칼슘 자체가 사실 신장에서 재흡수가 돼야 돼요. 근데 나트륨 양이 많아지면은 이 신장이 이 수분과 이 나트륨 배출에 너무 힘쓰다 보니까 칼슘을 재흡수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돼서 그러면 이제 골밀도가 작아지는 골다공증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약간 간접적인 원인인데 그렇죠. 어쨌든 골다공증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죠. 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떡해. 저도 제 미래가 너무 걱정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합병증, 이게 네. 사실은 나트륨을 더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